65세 이후 잘못된 고기를 먹으면 심장병 위험이 60% 넘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게 놀라울 거예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기가 잘못 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일 무서운 건 이런 고기 중 일부가 지금 여러분 부엌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무해하거나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은 염증, 신장 스트레스, 심지어 초기 기억력 손실을 조용히 키울 수 있어요. 특히 흔히 간식으로 여겨지는 한 가지 고기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한 번도 먹으면 안 된다고 경고해요. 이게 식단에 있다면 이미 손상이 시작됐을지 몰라요. 이 영상에서 어르신들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고기와 심장을 보호하고 정신을 맑게 하며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되는 3가지 강력한 고기를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가 다룰 절대 먹지 말아야 할 마지막 고기는 거의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황금기를 건강하고 독립적이며 맑은 정신으로 보내고 싶다면 이 영상이 오늘 여러분이 보는 가장 중요한 것일 거예요. 자, 65세 이후 절대 접시에 올리면 안 되는 3가지 최악의 고기부터 시작합시다.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알림벨 켜서 여러분을 위한 건강 팁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좋으면 댓글에 이유를 마음에 안 들면 0을 써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알려주세요. 첫 번째, 베이컨 지글거리는 소리 뒤에 숨은 조용한 위협. 바삭하고 마음을 달래주며 많은 분들에게 일요일 아침에 추억을 떠올리게 하죠. 하지만 어르신들에게 베이컨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예요. 지글거리는 지방 냄새와 바삭한 식감 뒤에는 심장 뇌 혈관처럼 노화로 약해진 신체 부위를 겨냥하는 위험한 성분들이 숨어 있어요. 베이컨이 위험한 건 동맥을 막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올리는 높은 포화지방 때문만이 아니에요. 색과 맛을 유지하려고 넣는 질산염과 아질산염 같은 화학 방부제가 더 큰 문제죠. 이 성분들은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는데 이건 결장암, 위암, 췌장암과 연관이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어요. 담배 연기나 성명과 같은 위험 등급이죠. 세포 복구가 느려진 어르신들에겐 이 손상이 더 빨리 쌓이고 회복은 더 느려요. 하지만 위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베이컨에는 튀기거나 굽는 고온 조리에서 생기는 유해 물질, 즉 최종 당화산물 AGEs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AGEs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가속화해서 알츠하이머, 관절염, 심혈관 질환 같은 노화 관련 병을 키워요. 염증이 조용히 혈관을 약하게 하고 기억력을 흐리게 하며 관절 통증을 늘려요. 뚜렷한 경고 없이요. 특히 안타까운 건 베이컨이 해를 즐거움으로 감춘다는 거예요. 그 맛은 친숙함, 어릴 적이나 가족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죠. 하지만 그 정서적 위안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대가로 와요. 어르신들은 기쁨을 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지만 그 기쁨이 고혈압, 인슐린 저항성, 혈관 경직을 가져오면 그건 거짓 친구예요. 베이컨을 자주 먹을수록 삶의 시간을 빼앗는 상태를 키우게 돼요. 일주일에 몇 조각만 먹어도 체중뿐 아니라 전신 염증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흔히들 생각하는 것과 달리 65세 이상에겐 안전한 가공 베이컨 양은 없어요. 고혈압, 심장병, 신장 문제를 겪는 어르신들에겐 베이컨은 건강에 나쁜 정도가 아니라 위험해요. 냄새가 유혹하고 바삭함이 위로를 줘도 그 대가는 커요. 한 입 먹을 때마다 여러분의 회복력이 깎이고 불행히도 그 결과가 너무 깊이 뿌리내려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눈에 안 띄어요. 하지만 베이컨만 무해한 척하며 노화된 신체에 조용히 해를 끼치는 고기는 아니에요. 바비큐, 명절 음식, 도시락에 흔히 나오는 또 다른 고기가 숨겨진 위험을 안고 있어요. 베이컨과 달리 이건 건강한 척하죠. 다음으로 이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아직 보고 있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함께하고 있다는 뜻으로 댓글에 일을 남겨주세요. 이제 2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2번째, 가공육 삶을 바꾸는 대가를 치르는 편리함. 가공육이 왜 많은 미국 가정,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예산이 빠듯한 분들 사이에서 주식이 됐는지 이해하기 쉬워요. 편리하고 포장돼 있어서 준비가 거의 필요 없죠. 햄 몇 조각, 핫도그, 콜드컷 샌드위치는 빠른 점심으로 무해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위험한 진실이 있어요. 가공육은 여러분 건강의 뿌리를 천천히 조용히 갉아먹고 있어요. 소시지, 델리, 고기, 살라미, 핫도그, 햄 같은 가공육은 소금이 많고 화학적으로 보존되며 종종 훈제돼요.
이런 조리법은 맛을 좋게 하고 오래 보관되게 하지만 질산염, 아질산염, 나트륨을 체내에 쏟아부으며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손상시키며 뇌졸중, 심부전 결장암 위험을 높여요. 젊은 사람은 이런 공격에서 회복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나이 들수록 해독 기능이 느려지는 어르신들에겐 그 영향이 조용히 하지만 강하게 쌓여요.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육이 암 위험 증가와 공식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 50g 델리, 고기 2조각 정도만 먹어도 대장암 위험이 18% 늘어나요. 여러 약을 먹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장기 기능이 취약한 어르신들은 특히 더 위험해요. 여기에 높은 나트륨까지 더하면 고혈압, 체액, 저류, 신장 부담이 악화되는데 이건 65세 이상에서 가장 흔한 건강 문제 3가지예요. 그런데도 이런 고기는 종종 저지방이나 가벼운 제품으로 광고돼 건강한 선택인 척해요. 칠면조 샌드위치는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경화된 포장 고기로 만들었다면 화학 방부제와 염증성 물질을 체내로 직접 들여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정신적 명료함을 깎고 혈관 유연성을 약하게 하며 일상적인 건강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어요. 가장 마음 아픈 건 가공육이 단순함을 찾는 어르신들, 쉽고 위로되는 식사를 원하는 분들이 자주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단순함은 인지력 저하, 심장 부담, 심지어 독립성 상실을 대가로 올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해요. 몇 분 절약한 편리함이 몇 년을 이룰 가치가 있을까? 이제 베이컨과 가공육을 피하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면에서 맞아요. 하지만 훨씬 더 속이는 또 다른 위험한 고기가 있어요.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즐기고 맛을 위해 덜 익혀 먹으며 그 풍미가 칭찬받는 고기죠. 하지만 어르신들에겐 이 사랑받는 고기가 맛 이상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이에 대해 알아볼게요. 3번째, 덜 익힌 공장식 적색육 미래를 위협하는 맛. 많은 분들에게 육즙 흐르는 덜 익힌 스테이크는 사치의 상징이에요. 긴 하루 끝의 보상, 특별한 저녁의 중심 또는 강렬하고 원초적인 맛이죠. 하지만 65세 이상에겐 그 사치가 생각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특히 덜 익히고 공장식 농장에서 나온 적색육은 위장에 무거울 뿐만 아니라 심장, 관절, 뇌에도 무거워요. 나이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소화관 효율이 떨어지며 면역체계는 예전처럼 정확히 작동하지 않아요. 곡물 사료로 키운 공장식 적색육의 단백질과 포화지방은 분해하기 어려워지고 신장관 결장에 더 큰 부담을 줘요. 스테이크가 덜 익었을 때 대장균이나 리스테리아 같은 병원균이 완전히 죽지 않을 수 있어서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겐 진짜 위협이 돼요. 감염 위험 외에도 더 교묘한 위험이 있어요. 염증. 적색육에는 신체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아라키돈산이 많아요. 젊을 때는 이 염증을 관리할 수 있지만 관절염, 심혈관 문제, 기억력 저하와 싸우는 노화된 신체에선 이 부담이 기존 문제를 키우고 새 문제를 만들어요. 관절 경직, 정신적 혼란 피로를 겪는 어르신들은 접시 위 고기가 일부 원인일 수 있다는 걸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적색육 조리 방식도 문제예요. 완벽히 구워지거나 태우거나 팬에 지져질 때 어떤 대가를 치르나요? 고온에서 고기를 조리하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HCA과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가 생기는데 이건 특히 결장과 전립선암 위험을 높이는 화학물질이에요. 소화체계가 덜 튼튼하고 치유가 느린 상태와 결합하면 장기적인 건강이 미묘하지만 꾸준히 망가져요. 특히 속이는 건 적색육이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거예요. 둘 다 맞지만 완전한 얘기가 아니에요. 산소 운반을 돕는 철분은 노인들에게 쌓여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항산화제와 균형이 안 맞으면 더 그래요. 장기적으로 이건 세포 손상과 퇴행성 질환 위험을 높여요. 독립성 날카로운 사고 에너지를 지키려는 어르신들에겐 스테이크 디너를 다시 생각할 때예요. 혀에선 힘이 느껴질지 몰라도 몸에선 매일 한 입씩 그 힘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고기가 적일 필요는 없어요. 모든 고기가 같은 건 아니에요. 사실 뼈를 튼튼히 하고 정신을 맑게 하며 심장에 영향을 주는 3가지 강력한 단백질원이 있어요. 다음으로 이에 대해 알아볼게요. 어르신들이 먹어야 할 3가지 최고의 고기. 첫 번째, 야생 연어뇌를 지켜주는 고기. 물속엔 조용한 지혜가 있고 야생 연어처럼 이를 아름답게 담아내는 음식은 드물어요.
기억력 저하, 관절 통증, 오래가는 피로 같은 노화의 변화를 겪는 어르신들에겐 이 고기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식사로 위장한 약이에요. 맛이 풍부하면서도 몸에 부담이 적은 연어는 뇌를 보호하고 심장을 튼튼히 하며 더 오래 더 건강히 늙고 싶은 분들에게 최고의 동반자예요. 야생 연어의 특별한 점은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이건 인지 건강, 정서적 균형, 혈관 강도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해요. 이건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보호막이에요. 하버드와 미국 노인학회지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을 꾸준히 먹으면 뇌 위축을 줄이고 알츠하이머 진행을 늦추며 기분과 수면 질을 높일 수 있어요. 이건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흔한 문제들이죠. 하지만 연어는 뇌를 지키는 것 이상을 해요. 심장, 즉 생명의 중심을 지켜줘요. 연어의 지방은 트라이글리세라이드를 낮추고 혈압을 낮추며 동맥의 탄성을 높여 뇌졸중과 심장마비를 막아줘요. 이건 65세 이상에서 사망 원인 상위 2가지예요. 많은 고기가 염증을 일으키지만 야생 연어는 염증과 싸워요. 연어의 분홍빛 색소 아스타잔틴은 과학이 아는 가장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 중 하나예요. 연어가 포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인공 호르몬류의 항생제, 과도한 포화지방이 없죠. 가공육이나 공장식 적색육과 달리 연어는 소화가 느리거나 신장이 민감하거나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깨끗한 식사를 돕죠. 심지어 질감도 중요해요. 잘 조리된 연어의 부드럽고 플레이크 같은 질감은 치아 문제나 삼키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이 쉽게 먹을 수 있게 해줘요. 게다가 다양하게 조리할 수 있어요. 올리브 오일과 허브로 굽거나 찌거나 구우면 부담 없이 영양을 채워줘요. 일주일에 2~3번 야생 연어를 먹는 건 다이어트 유행이 아니에요. 기억력, 에너지, 활동성을 위한 투자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몸에 자원을 주는 거죠. 어르신들에게 음식은 더 이상 맛만이 아니라 기능이에요. 연어가 뇌 음식의 왕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노화된 신체의 힘을 되찾아주는 자주 잊히는 또 다른 고기가 있어요. 가볍고 친숙하며 놀랍도록 강력하죠. 다음으로 이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방목, 닭고기. 건강한 노화를 위한 부드러운 힘. 때론 가장 좋은 답이 가장 단순해요. 다이어트 유행과 복잡한 영양 조언이 넘치는 세상에서 특히 방목되고 가공되지 않은 정성스레 조리된 닭고기는 조용히 강력한 힘을 줘요. 어르신들에겐 이건 단순한 저지방 고기가 아니라 노화된 신체의 거의 모든 부분을 무리 없이 돕는 치유 음식이죠. 방목 닭고기는 소화하기 쉬운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해요.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지지만 활용하기 어려운 영양소죠. 65세 이후엔 근육량이 자연스레 줄어들며 근감소증이라는 상태가 돼요. 이건 허약한 병에서 회복 지연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져요. 닭고기의 아미노산, 특히 류신은 근육 복구와 유지에 꼭 필요해요. 무거운 고기와 달리 닭고기는 위장에 부담이 적고 노화된 신장을 힘들게 하지 않아 영양과 장기 기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어르신들에게 딱이에요. 하지만 이 새는 단백질 이상을 가져와요. 방목 닭고기는 뇌 기능을 돕고 기분과 수면을 조절하는 비타민 B6를 포함해요. 이건 정서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예요. 또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아연과 세포 에너지, 생산의 핵심적인 나이아신도 들어있어요. 이 영양소들은 함께 어르신들이 독립적이고 활동적이며 날카롭게 지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요. 방목이나 목초지에서 키운 닭고기를 고르는 게 중요해요. 이런 닭은 호르몬이나 항생제로 채워지지 않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자라죠. 그래서 지방 조성이 더 좋고 맛이 깨끗하며 영양가가 높아요. 반면 공장식 가금류는 노화된 신체가 잘 걸러내지 못하는 독소 스트레스 호르몬 잔류물을 종종 포함해요. 닭고기를 조리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부드럽게 조리하거나 로스팅하거나 삶거나 올리브 오일과 허브로 구우면 일종의 약이 돼요. 부드러운 질감은 씹거나 삼키기 어려운 분들이 불편 없이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해줘요. 여러 면에서 방목 닭고기는 건강한 노화의 숨은 영웅이에요. 화려하지 않지만 믿음직하고 꾸준한 에너지, 신체 지원, 면역 방어를 매 입마다 줘요. 단순히 먹이는 게 아니라 힘을 주는 고기예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놓치는 놀라운 고기가 하나 더 있어요. 일상 식단에 흔치 않지만 필수 영양소가 너무 풍부해서 적은 양으로도 노화된 뇌를 되살리고 세포 건강을 놀라운 방식으로 돕죠. 다음으로 이에 대해 알아볼게요.
세 번째, 풀먹인 소가 노화된 신체를 위한 자연의 종합 비타민. 가장 멋진 고기 부위는 아닐지 몰라도 풀먹인 소가는 오랫동안 가장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으로 알려져 왔어요. 어르신들에겐 힘 맑은 정신 회복력을 되찾는 귀중한 도구일 수 있어요. 삶의 후반부에서 에너지가 줄고 정신적 날카로움이 유지하기 어려워질 때 소가는 드문 것을 줘요. 신체의 가장 급한 노화 관련 필요를 세포 수준에서 채우는 진짜 영양이에요. 풀먹인 윤리적으로 키운 소의 간은 어떤 알약도 따라올 수 없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해요. 작은 한 조각만으로도 뇌 기능, 기분 균형, 신경 건강에 꼭 필요한 비타민 B12를 엄청난 양으로 줘요. 많은 어르신들은 B3 부족을 모른 채 기억력 저하, 피로, 우울한 기분 같은 증상을 정상적인 노화로 착각해요. 사실 그건 영양 부족일 수 있어요. 하지만 소간의 장점은 비쇼화를 넘어섭니다. 식물성 음식이나 합성 보충제의 철분보다 훨씬 잘 흡수되는 햄철 형태의 철분이 풍부해요. 이건 특히 여성이나 빈혈순환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중요해요. 철분은 뇌와 근육의 산소를 나르며 정신적 경계와 신체 지구력을 높여줘요. 또 비타민 A는 완전 활성 형태인 레티놀로 들어있어서 건강한 시력, 피부, 복구 면역 기능에 필수적이에요. 소간은 엽산, 아연구리콜린, 쇼큐셴도 포함하며 이건 심혈관 건강, 미토콘드리아 기능, 해독을 돕죠. 이 시스템들은 나이 들수록 점점 약해져요. 영양이 워낙 풍부해서 소간은 조심하고 적당히 먹어야 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해요. 양파와 부드럽게 볶거나 스튜에 천천히 익히거나 파테로 만들면 놀랍도록 풍미있고 만족스러운 음식이 돼요.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기억력이 흐려지며 면역력이 예전 같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이 장기 고기는 거의 약처럼 느껴질 거예요. 단순히 영양을 주는 게 아니라 재건해요. 소간이 영양의 보물이라도 피해야 할 고기를 아는 게 똑같이 중요해요.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여러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잠시 생각해 봅시다. 고기에 관한 지혜는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뿐 아니라 무엇을 버리는지에 있어요. 여러분이 치르는 대가. 65세 이후 접시에 담는 음식은 모든 선택이 중요해요. 한 번에 크게 드러나지 않고 천천히 조용히 시간이 지나면서요. 한 입씩 여러분의 신체는 여러분이 먹인 것에 따라 여러분을 위해 싸우거나 무너져요. 여러분이 먹는 고기는 뇌에 영양을 주고 심장을 지키며 신체를 계속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에너지를 빼앗고 기억을 흐리게 하며 독립성을 조금씩 깎아낼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의 대가는 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론 떨쳐낼 수 없는 피로, 가족을 걱정시키는 건망증, 아침 산책을 막는 뻣뻣함으로 나타나죠. 사실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나쁜 식습관의 결과를 너무 늦게 느껴요. 하지만 그때쯤이면 손상이 이미 깊어 예방보다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작고 의도적인 변화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식단을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어요. 먹는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도 없죠. 단지 선택을 더 현명하게 하면 돼요. 건강을 망치는 고기들, 심하게 가공되고 화학적으로 보존되거나 지나치게 기름진 고기를 멀리하세요. 그리고 신체와 함께하는 고기들, 야생 물고기, 방목 가금류 영양 많은 장기 고기를 가까이 하세요.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더 길고 더 강하고 더 맑은 삶을 위한 연료예요. 결국 여러분은 늘 대가를 치러요. 병이든 건강이든. 질문은 여러분이 뭘 선택하느냐예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식단을 바꿔서 큰 차이를 만든 적이 있나요? 어떤 고기를 절대 안 먹거나 어떤 고기를 꼭 챙겨 먹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르신 건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요. 이 교훈들은 여러분이 충만하고 진짜로 살도록 북돋아 주기 위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생각을 듣고 싶어요. 잠시 생각해보고 배운 것 한 가지와 삶에 적용할 계획을 공유해 주세요.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여정에서 서로 돕죠. 이 영상이 좋았다면 댓글에 1을 남겨주세요. 마음에 안 들었다면 열뇨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유튜브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봐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답게 삶을 살아가세요.